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욕을 좀 먹겠지만 내용이 또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도움도 되고. 제가 이번 정규로 다니면서 정말 참 안 변하는구나. 역시는 역시구나. 그리고 이건 아는 사람만 이득이거든요. 요거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채널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그 계약갱신 무한 청구권 있잖아요. 무한대로 계속해서 계약갱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막 연체해도 좀 봐주는 거,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10명이서 발의했었잖아요. 그게 또 한동안 이슈였어요. 저는 좀 시간차를 두고 다루려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임대차 3법 나왔을 때 이런 거 통과시키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단기간 폭등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이거 통과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통과됐어요. 제가 좀 순진했죠. 대신 제가 그거 통과된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의 시간에서 경기권의 매매가랑 전세가 붙은 아파트 그냥 다 사라,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누가 들으면 되게 무식하게 들리죠.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없는 폭등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임대차 특별법을 만들어서 1년을 2년으로 만들었을 때도 전세가가 폭등을 했고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실제로 입법이긴 하지만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시장 수급 구조 자체가 변했어요. 정말 부동산 시장 역사에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한갱신권을 발의를 한 겁니다. 왜 발의를 했을까요?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얘기는 사회에 안 먹혀요. 전세가가 폭등을 했지만 그건 임대인 탓인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래서 임대차 3법을 발의한 사람이 계세요. 은평구에. 인기가 좋으세요. 민주당이 지지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네? 그럼 나도 이거 발의할래? 이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원하겠지. 이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 국민의 대다수는 지금 어떤 생각만 하냐면 임대인 한번 죽어봐라. 그렇지, 임차인은 보호해줘야지. 무한갱신권이 맞지. 그리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집 내 집이네. 크크크. 그 임대인 엿먹이는 법. 이게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전처럼 뭔가 내가 좀 마음을 쓰거나 배려하거나, 아니, 배려란 표현도 사치고 건방짐이에요. 여러분께는. 여러분 임대인이 배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 오래 생존 못 하실 거예요. 정말 차가운 머리로 임대 사업을 하실 게 아니면은 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쵸, 이제 더 이상 임대차 물건이 없어지겠죠. 물론 그분들이 제일 환호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차 물건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일부가 망할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공급은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분양 자체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막히면서 신규 공급도 줄어들고 청약, 분양 물건도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또 한동안 죽어나가고, 그리고 임대차 물건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세나 월세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리고 공공임대가 이 부분을 차지하겠죠. 또는 기업임대, 리츠가. 기업임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는 역시 한국답게 현실로 한번 당해봐야 알게 되실 거예요. 한국은 현재 임차인의 권리가 제 생각에 가장 높은 나라일 거예요. 아마 해외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할 텐데 이젠 임차인한테 집을 갖다 바치라는 법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맞아요. 임대차를 놓지 않고 내 집에서 내가 살되 최대한 좋은 거,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채만, 1인 1집, 자기 수준에 맞는 한 집만 가지면 된다.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정권부터 현재 정권까지 8년 동안 진행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요. 부자 동네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나 중산층이 위로 올라가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제가 참 안 변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부자들이 옳았다. 부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진작에 옮겨갔거든요. 누가 샀겠어요? 강남 급락했을 때, 잠실 급락했을 때.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렇지 22년도에 강남이나 잠실도 급락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잠실 S가 얼마였어요? 좋은 동 좋은 호스가 18억대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물건이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18억대에 살 수 있었던 집이 지금 얼마예요? 26억? 27억? 나중에 30억 넘어갈 거예요. 왜냐? 부자들이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 동네에는 만약에 임대차법이 또 바뀌면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임대차 물건은 없는 겁니다. 역시나 부자들이 옳았다. 그리고 또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선의로 포장된 길. 정의롭고 선악이 있고 좋은 사람이고 이미지가 좋고 약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급자는 완전히 빠져있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법은 계속 나올 거예요. 임차인만 보고 임대인은 보지 않는. 그럼 앞으로 점점 더 임대차 가능 물량은 줄어들 거고 그 안에서 망하는 사람들은 또 나올 거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완성된 사회는 1인 1집 똘똘한 한 채.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부의 고착화, 초양극화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원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희생 아래 만들어지는 세상이죠.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변하지 않는구나. 부자들은 이번에도 옳은 길을 받고 이번에도 부동산 회복에 대한 혜택을 누렸고 중산층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중산층은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많이 똑똑해졌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매체도 많아졌고 영리하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전 이건 그분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가 다 죽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다의 수온이 바뀌는 거를 고기 탓을 할 수는 없어요. 이번엔 고기들도 거북이들도 가재, 붕어, 개구리들도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열심히 배워서. 하지만 물 온도가 바뀐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역시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제가 좀 여러분이 화를 안 내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런 법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지금 당장, 또 듣기 좋은 내 편, 네 편, 선악 이것만 따지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는 법을 만들고 있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분들이 투표로 사람을 뽑고 있고 제 예전 영상에 악플을 달고 있는 수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조가 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대로 가게 되면은 임대차 시장도 변할 거고 특히 내수 시장이 안 살아나면서 왜냐면 정작 이 사회를 돌리는 세금을 내고 밖에 소비를 내면서 새로운 사업군을 만드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었죠. 직원들 고용했죠. 돈 많이 벌었죠. 세금 많이 냈죠. 일자리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상권 만들었죠. 이런 기여하는 사람들,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사람들.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넌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냐? 미국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면 캘리포니아 꼴 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옥 됐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원래 천국이었어요, 별명이. 그리고 텍사스가 원래 별명이 지옥이에요. 기온이 안 좋거든요, 환경이. 지금 기업들, 부자들 텍사스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명한 테슬라가 왜 텍사스에 있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한국도 가난해지는 거죠 뭐.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임대인들은 이미 눈물이 다 말라서 메말라 있어요. 감성적으로. 뭘 배려하거나 뭘 해줄 상황도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저는 신규 공급 부족을 기반으로 한 매매가 상승, 전세가 월세가 상승, 전세 월세 물량 부족으로 봅니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믿는 게 이거예요. 보이는 거랑 나중에 결과는 달라요. 그런데 예전에 아저씨에서 원빈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는 내일만 보고 살지. 나는 오늘만 보고 살아. 그게 얼마나 뭐 같은 건지 아냐고 하잖아요. 단기간으로 볼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끄는 사람은, 제공하는 사람은 멀리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창업을 해요. 대출 끌어쓰고 돈 끌어쓰고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해요. 그 1년 보고 합니까? 10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단기 알바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단기 알바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일하고 봉급만 받으시잖아요. 근데 단기 알바생이 와서 가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면은 그게 맞겠냐고요, 제 말은. 단기 알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공격하잖아요.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쟤는 단기 알바를 욕하는 애야. 욕하는 게 아니라 가게 운영은 사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지금 가게 사장님의 의견보다 중요한 정부 정책을 알바생의 얘기를 듣고 정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 가게 사장님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알바생은 여전히 월박 비용이 나와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가끔 꼴 보기 싫던 사장이나 돈 많이 벌던 사장 망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일부 분들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엔 알바 자리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차가 걸리고 정부 정권이 5년짜리니까 계속 변하니까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 적자 생존,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한동안 안 변하겠죠? 거대 야당이 있으니까 현재 여당은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부자들은 또 맞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아닌 분들은 또 아닌 분들다운 선택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안 변하네요. 이렇게 안 변하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또 극과 극을 할 겁니다. 급등 구간, 폭등 구간이 올 거예요. 또 여러분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시잖아요. 두고 봅시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저처럼 이렇게 정말 발광하면서 뛰는 사람이 맞추나 여러분 상상 속의 세상이 오나 한번 봅시다. 그 세상 절대 안 와요. 올 거면 진작에 왔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자격이 있는 분들만요.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얘기하면서도 씁쓸합니다.